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곳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들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들에서는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세력들과 기관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채야 한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얼음 덩어리는 수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비하면 아주 극히 일부분에 지나질 않습니다. 단기적인 흔들림에 멘탈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시장을 바라본다면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규제에 있어서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탓에 시장의 투심이 식어가고 있는데요. 그중 리플과 SEC의 최종 소송 결과에 시장의 이목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SEC가 20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리플에게 벌금으로 부과했고, 리플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미친 거 아니냐, 1,000만 달러의 벌금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받아쳤죠. 그에 대해서 SEC가 법원에 답변을 제출한 내용을 보시면요. 리플에게 부과한 20억 달러라는 벌금은 징벌적 벌금이며 법을 위반하고 있는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SEC는 리플이 제안한 1,000만 달러 벌금은 말도 안 된다. 그저 손바닥을 몇 대 치는 것과 같다며 리플의 이런 적은 벌금은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이 법을 또다시 위반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뭡니까? 리플을 본보기로 삼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죠. 리플은 미국이 아닌 다른 많은 국가들에게 라이센스를 얻었다. 그만큼 다른 국가들은 리플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근거를 들었지만 SEC의 답변은 뉴욕의 식당이 캘리포니아에서 낚시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술을 판매할 수 있는 면허가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요약하자면 어디 별 볼 일도 없고 뭐 근거도 없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와서 뭐 이런 근거를 제시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한 것이죠. 다른 국가들의 라이센스를 별 볼 일 없는 낚시 면허라고 이렇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갠슬러가 미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금융회사가 비트코인을 수탁할 수 있는 그 법안을 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은행이 비트코인을 수탁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며 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이든 정부가 SEC를 뒤에서 아주 든든하게 밀어주고 있다는 것이고, SEC를 뒤에서 누군가는 조종하고 있다고 봐도 좋겠죠. 이렇게 바이든 정부와 미국의 민주당이 게리 갠슬러를 앞세워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암호화폐 시장 성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요. 갠슬러가 과연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우리들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행동이었을까요? 저는 암호화폐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밖에는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게리 갠슬러,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블랙록까지 모두가 한 통속은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미국 벤처 투자 거물이자 비트코인 맥시멈 리스트 팀 드레이퍼가 바이든은 불통, 일변도의 태도를 유지하며 암호화폐 기업들을 미국에서 몰아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일자리와 혁신들은 미국을 떠나기 시작한 그 기업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바이든은 이 사실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암호화폐 산업을 방해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행동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미국의 대선이 11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지율에서 대선 후보자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는 벌써부터 제2의 트럼프 시대가 온다고 암호화폐 산업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제대로 설립도 하지 못하고 방해만 하고 있다면 암호화폐 패권은 다른 국가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미국 전 대통령이자 대선 후보자 트럼프가 플로리다주 판피치에서 진행한 지지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암호화폐에 대한 적대감을 멈추고 빠르게 암호화폐를 수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암호화폐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에서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에게 투표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비트코인이 아닌 암호화폐 전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점점 더 강력하게 암호화폐를 지지한다는 이런 공약을 내걸고 있죠.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언급하면서 내가 당선되면 규제 당국을 통해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의 사용을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죠. 미국 대선 주요 경합주의 유권자 20%가 현재 암호화폐의 핵심 이슈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암호화폐가 아주 중요한 선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블록체인 대기업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경합주 중 유권자 중 20% 이상이 암호화폐를 선거의 핵심 이슈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유권자의 3분의 1은 정치인들이 암호화폐 규제를 우선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암호화폐가 대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도 과거에는요, 비트코인이 사기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이제 완전히 180도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채야 하겠죠. 지금 당장에야 암호화폐 시장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가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국가와 정부 그리고 기관과 기업들은 빠르게 암호화폐를 채택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이마트 24시 편의점에서는요, 도시락을 사 먹으면 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거래소 빗썸과 이마트가 손을 잡고 비트코인 도시락을 만들고 도시락 안에 동봉된 쿠폰 번호를 입력하면 최대 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락 가격은요, 5,900원이라고 하네요. 이것은 빗썸의 홍보 작전이죠. 대중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작전이란 건 뻔히 보이지만 공짜니까 우리들이 손해볼 건 전혀 없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공짜로 몇만 원 얻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앞으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겁니다. 도시락이 맛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먹어봐야 하겠는데 거기서 거기겠고요. 인공지능 AI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대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정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들이 정말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선 인공지능 AI 이 관련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인공지능 AI 축복인가 재앙인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인공지능 AI 산업에 집중, 공략하고 있는 가운데 위험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 세계 금융업계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에디 유 국장은요, 악의적인 사람들이 생산형 AI를 사용해 사기나 잘못된 콘텐츠를 만들고 특히 가짜 소문을 유포할 경우 상황이 악화되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조나단 홀 영란은행 정책 이반자도 금융회사가 거래에서 AI를 도입하면 시장에 충격을 증폭시키는 행동을 조장할 수 있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회피하고 시장 충격을 적극적으로 증폭시키는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대출 시장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대출 알고리즘에 인공지능 AI를 도입하게 되면 특정 대출자에게 대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대출하는데 차별이 없나요? 더 심하면 심했지, 마찬가지고요. 또한 범죄자들이 금융통화당국을 대상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루마니아에서는 중앙은행 총재가 사기성 투자를 홍보하는 가짜 영상이 유포돼 시장에 충격을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요. 인공지능 AI가 이렇게 위험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내용을 보고 있으면 위험하다기보다는요. 오히려 인공지능 AI가 앞으로 엄청난 대세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질 않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AI 기술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어떤 기술이든 초반에는요, 위험하다는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동차로 한번 예로 들어 볼까요?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시끄럽다, 위험하다, 자동차를 규제해야 한다고 엄청 말들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동차 없이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도 물론 자동차는 아주 위험하죠. 차 사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매일마다 평균 2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죠. 그런데 그 누구도 자동차를 없애야 한다는 사람은 없고 교통 질서를 잘 지켜라.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졸음운전은 살인이다 등등 이렇게 규제를 만들고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산업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겁니다. 독일 나겔 총재는 AI가 향후 인플레이션 예측에 활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통화 정책의 핵심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올해 시장에 정말 좋은 기회를 살려서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선 이렇게 앞으로 큰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하겠죠. 앞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모두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과 트레이딩 정보들을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특히 초보자분들이시라면 투자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통방 분들은요, 올해 좋은 수익을 보시고 계시고 매일마다 이렇게 수익 인증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더 보기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딱 클릭하시고요.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